네, 안녕하세요. 마감클래스 이가무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좀 다른 양상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판단, 이 흐름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심리를 좀 반등으로 이끌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우선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에 대한 온도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 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은 괜찮았는데 후반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요. 장 초반 때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준치를 좀 낮춰놨기 때문에 빅딜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에 대한 이 협상에 대한 진행만 보여줘도 시장은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의 부분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스몰딩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에 대한 상승이 IT의 역할이 크다라고 제가 어제 또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포인트를 잡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라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IT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의 이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수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 주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연중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연중 신고가가 지난 49,650원에 이 가격이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추세적인 이 전환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연출되면서 그러니까 뒷심이 강한 모습으로 해서 시장이 최근에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박스권에 대한 상단을 지지를 확실하게 지지해주면서 오늘 상승까지 이끄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우선은 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IT 쪽의 수급은 괜찮았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LG전자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의 집중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 IT 집중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특히나 제조, 전기전자 쪽에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자, 이 모습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의 수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수급이 이어졌었고요. 연속적인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해서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장 마감도 8만 원대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장 후반 때까지 꾸준하게 플러스권을 유지했는데 사실 막상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할만 보였을 뿐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저조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들을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시장을 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시작 출발해서 모두 다 플러스 출발을 했었는데 후반까지 보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꾸준한 상승 추세로 해서 후반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강 후 약으로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해본다면요, 코스피는 역시나 주도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라오면서 코스피에는 주도주가 있고 코스닥에는 주도주가 없는 모습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갈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이야기가 들어왔었지만은 지수가 올라왔을 때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고르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일부의 주도주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끄는 것도 역시나 괜찮다. 특히나 외국인한 주체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해서 먼저 움직이면서 지수를 이끄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요, 차후에 지수가 시장의 안정화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이끌고 중소형주 혹은 이 다른 업종군들에 대한 심리가 확산되는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지수 상승은 상당히 괜찮다, 건강한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도주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주도주를 따르는 종목들, IT, 또 반도체,
또 향후에는 OLED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상당히 지수에 소외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뉴스는 좋았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선주들은 조금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었는데요. 뉴스 자체가 좋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선주들의 연속적인 수주 뉴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이 대우조선해양 또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수주 연속성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에서 조선주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의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에 대한 안정화 나온다라면은 본격적인 발주가 더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최근에 시장보다 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등을 크게 하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왔었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 한국조선해양의 추가적인 수주로 인해서 이 조선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좀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요. 한국조선해양 이후에 대우조선해양 다시 한번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요. 향후에 만약 이 중동발에 대한 수주가 본격적으로 풀린다면은 조선주의 움직임도 기대해 보자라고 정리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삼성전자였기 때문에요. 향후에 삼성전자가 만든 시장 안에서 다음 목표로 본다라면은 조선주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다음 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밤에 결과를 알게 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시장의 심리만큼 긍정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노딜의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스몰딜, 어쩌면 빅딜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었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 국면으로 다음 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지수에 대한 안정화를 보일 것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지만 삼성전자 주도로 해서 지수가 안정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이평선을 지지받고 올라오는 형태인데요. 이 모습들은 미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에서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도 기술주,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주로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 추이는 안정화는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이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 시즌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은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죠. 자,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사실상 이 좀 낮은 형태로 해서 발표로 나오겠지만은 워낙에 시장에 대한 하방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눈높이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3분기에 대한 실적보다는 떨어져 있는 추이에서 앞으로 4분기에 대한 실적들 혹은 내년에 대한 실적 전환을 기대하면서 이와 같은 펀더멘탈을 살려올 것인데요. 따라서 이 대형주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부수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 긍정적으로 이야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가지 반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감소가 걱정되는 섹터가 있는데요. 건설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이 부동산 정책, 상한가 분양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실적 감소에 대한 걱정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설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낙폭 과대되고 있는 부분들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 건설주에 대한 실적은 지금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걱정될 요인인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건설주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림산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건설주 대비해서 이 주가가 그래도 견고하게
정별된 이평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건설사에 대한 신저가에 대한 걱정을 본다라면은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과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역배열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신저가를 새롭게 경신하고 있어요. 여기에 현대건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건설까지 보고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최근에 와서 역배열에 대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 사실 경기에 민감한 섹터를 본다라면은 조선, 건설을 같이 보게 되는데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쪽으로 살아 돌아가고 있지만은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 쪽으로 신저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섹터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만약에 시장의 지수가 안정화된다라면은 환율의 안정화, 유가의 안정화도 나오게 될 테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걸림돌이 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양 플랜트라든지 뭐 이 에너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좋겠고 역시나 건설주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스몰D 이상으로 마감을 잘 한다라면 다음 주에 이와 같은 건설주에 대한 하락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인데요. 오히려 낙폭과대한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가 좋아하는 이 가는 종목들만 볼 수는 없겠는데요. 낙폭과대되었던 이 저가 매수세에 대한 확인도 다음 주에 해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요. 하반기를 좀 긍정적인 뉴스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도 다양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